그리고 김건희 말이죠. 계속 사실 특검 조사에는 소환에는 응해 왔는데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네, 네. 하더라도요. 내일은 일단 불출석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늘 출석하고는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절차적인 요구에만 응할 뿐이지 실질에 있어서는 계속 진술 거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보통 본인 신병에 대한 얘기만 한다던가 영 쓸데없는 얘기를 하건가 아니면 거짓말만 했다는 네네. 것인데 그런 점에 비춰 보면 언젠가는 보나마나 또 출석 거부를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분명히 윤석열과 대비되는 본인은 약간 좀 형식적으로는 절차에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런 마음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출석했으니 내가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인 거 아니냐. 한 번 정도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씨가 처음 구속된 이후로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많은 시간 접견을 못한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어제 보면은 김건희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건진법사 그리고 김예성 씨가 동시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예성 씨나 건진법사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해서 본인이 여태까지 해온 그 방어 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던가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건강 문제 하루아침에 뭐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가서 본인이 진술 거부했고 그다음에 그 조사 시간도 길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건강을 이유로 하는 건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이거는 좀 약간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또 대처를 할지를 궁리할 시간을 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나온 저기 뭐 이야기이긴 한데 뭐 네네. 구치소 내에서 파는 이 뭐 요깃거리들을 잘 사서 먹고 있다는 그런 아. 증언들도 나와서요. 저는 이것도 이제 건강을 이유로 들긴 했는데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좀 믿음이 안 가고 네.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소환 조사, 그러니까 구속 후에 두 번의 소환 조사에 임했잖아요. 진술 네. 거부를 하긴 했지만 특검에서 뭘 궁금해하는지 질문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수집해서 이제 전략 짜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변호사와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은 본인이 가서 들을 때도 좀 당황스러울 거거든요. 예? 특검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짓말이 다 소용이 없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 먹는 물건을 자비 구매 물품이라고 하는데. 자비 구매 물품. 네, 자비 구매 물품이라 그래가지고 목록이 있습니다. 네. 뭐 닭다리, 뭐 계란,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파나요? 닭다리도 파나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훈제 그래요? 닭다리가 있습니다. 수제 닭다리. 훈제 닭다리. 훈제 닭다리. 예, 훈제 닭다리가 과자도 있어서 파나요? 과자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사 먹었다 그리고 그러던데. 과일도 따로 있습니다. 과일도 파나요? 예, 이게 그 일종의 그런 납품도 이게 갑자기 얘기가 딴 데 나가는데 이런 납품도 상당한 네. 이권이라 가지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뭐 감찰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뭐 납품과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징계도 받고 처벌도 받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바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속옷이라든가 위생 도구 뭐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쭉 물건 목록이 있어서 그걸 적어서 내면 일정 구매 한도 내에서 나중에 그 구매 물품이 방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게 한도는 어떻게 돼요? 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 구매 한도가 2만 원인가 뭐 많지는 2만 원. 않습니다. 많지는 근데 이제 않습니다. 시중보단 싸니까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게 거의 일종의 그것도 일종의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면세점. 예.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제 구치소 들어가서도 쇼핑에 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도 뭐 쇼핑 목록이 볼 좀 수 있네.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그 과일이라던가 네. 혹은 뭐 우유라던가 뭐 필요한 뭐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간단한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굶고 있지는 않대요. 네. 예, 잘 드시고 계시다고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검이 이제 동아일보 단독 기사인데 특검이 네네. 김건희가 이제 두 번을 나왔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갖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김건희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진술 거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조서의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상 녹화를 해놓으면 본인이 먼저 했던 말을 나중에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 목걸이와 관련돼서 했던 변명들도 박제가 돼버려가지고 그 꼼짝없이 본인이 여러 번 말을 바꿨다는 게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특검에서 지금 얘기했다는 게 뭐 수사가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추가 여죄가 많다. 계속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연장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특검이 드러내지 않는 지난번에 갑자기 그 반클리프 목걸이든가요? 뭐 아펠 뭐였던가요? 네, 제가 반클리프 앞에. 예. 그 목걸이를 갑자기 특검에서 들이밀고 자수서를 들이밀었듯이 그런 그 보여주지 않은 증거들도 많이 갖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문제가 될 여죄, 그러니까 지금 김예성 씨 관련이라던가 혹은 IMS 모빌리티죠. 그거 관련 그것도 전부 뇌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혐의라던가 이런 본격적인 이제부터 본 승부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반클리프 목걸이 이것도 뭐 마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자수서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수서에 써져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아,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만 썼겠죠. 유리한 예.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드러나지 않을 여러 가지 더 내용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추가 여죄. 예를 들면 예. 1억 천을 가지고 그 뭐 국무총리 무슨 실장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공천이라던가 뭐 그렇죠. 다른 자리를 부탁한다던가 예. 추가로 만나는 것 관련해서 더 많은 부탁이라든가 더 많은 뭔가의 금품이라든가 이런 게 오갔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자수서를 썼고 또 하나는 아니면 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씨를 만나러 가면서 뭐 딸이라던가 뭐 다른 사람 뭐 사위라던가 누구라던가 이런 사람들 뭐 인맥을 좀 넓혀주겠다는 명목으로 혹은 자리의 그 뭐 약간 좀 어색함을 덜기 위해서 뭐 데려가서 보여줄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 일이 만약의 경우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지금 특검이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증거만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오면 우리 회사도 다 망가질 수 있지만 추가로 다 드러나게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다치니까 내가 다 이렇게 딱 독박 필요한 쓰겠다. 것만 하고 예.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요게 진실이다라고 보여주고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자수서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아, 그게 특검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의심을 하고 있을 것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근데 특검이 지금 해야 될 네. 일이 너무 너무 많아서. 많아가지고 지금 예. 걱정입니다. 네네. 김건희의 거짓말은 사실 잘 짜여져 있지가 않아서 늘 허술합니다. 조금 전에 한 말도 뒤집는 진술들을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2차 조사에서 조서 열람 시간이 35분, 1차 네, 조사에서는 50분. 이거 보통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 이거 보고했거든요. 네네. 짧은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술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내지는 또 다른 걸 혹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진술한 게 많지 않으니까 35분인데 순수하게 진술 거부를 했다고 치면 35분도 사실은 긴 시간입니다. 그래요. 예. 35분도 긴 시간인데 조서 열람이라는 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한 조서 열람뿐만 아니라 뭐 확인서를 쓴다던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처음에 시작 시간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부가 서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받고 나중에 지장 찍고 옆에 있던 변호인들도 같이 다 읽어보고 이런 시간을 더하기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짜여진 거짓말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뭔가 몇 마디 변명을 했다면 내가 뭐라고 변명했는지 최소한 알고 돌아가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질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들 특검이 다시 궁금해하는 한번.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오늘 쉬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변호인들과 그때 그렇게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건진법사 말이죠. 네네. 전선배 네네. 씨 이렇게 어제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어느 정도는 좀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복권 띠지도 감춰주는 검찰인데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더 큰 게 있어서 그 더 큰 거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좀 자기를 조금이라도 봐주지 않을까. 혹은 본인이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만 본인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사실 건진법사는 그 관본권이 발견된 것도 그렇고 내용 건진법사를 통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김건희 씨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글에 문제가 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혹은 측면에서 자기를 지원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입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미 부인해도 지장 증거는 없습니다. 차고 넘친다. 기본적으로 건진법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거기서 김건희 씨하고 연관을 그렇죠. 짓는 그 예. 공모 관계에 있어서는 특검이 증거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뭐 언론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접한 이런 그 증거들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건진법사가 엄벌에 처해지고 중환형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확한데 네. 지금까지 사실은 그 두 번. 구속영장 청구를 2번이나 했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부에서. 근데 다시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다시 구속이 청구가 될까요? 될 거라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기각 쉽게 못할 거고 지금 현재 추가 여죄도 많은데다가 뭐 관본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여태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를 상상해도 그 이상의 그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건진법사 영장을 기각해가지고는 그건 수사 방해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속이 안 된 것도 사실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그 저도- 샤넬백이라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건진법사가 결국에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그렇습니다. 했던 건데. 사실 뭐 알선수재, 뭐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게 다 되는데 네. 이 알선수재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알선수재 공범이거든요. 김건희 씨는 네. 예, 공범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전성배라는 이 건진법사가 구속이 돼야만 추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영장 기각을 한다면 그건 수사 방해입니다. 이번에 기각을 하면 수사 방해다. 수사 방해입니다. 예. 이거는 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지하려는 걸로 보여지고 뭐 관본권 그 띠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 김건희 특검이 일단 전성배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했지만 네네네. 어제 이제 집사도 어제 김예성. 삼사를 소환 예. 조사를 했잖아요. 네. 김예성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김혜성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특검이 뭐 오늘 그 건진법사 영장 청구도 했지만 예.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전격적으로 뭐 한 40일 정도 지나서 뭐 첫 구속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일부러 또 소문을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혜성 씨가 예를 들어 뭐 자백을 했다 치죠. 그러면은 아주 김건희 씨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치면 제가 특검이라도 그거는 흘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흘리면 오늘 같이 출석하지 않은 날 김건희 씨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의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김혜성 씨 진술이나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오늘 쉬자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그렇게도 수도 한번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예성이 뭔가를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예성도 김건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네네네. 생각하거든요. 네네. 도이치모터스까지 연결이 되는 거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예전에 최은순 씨 뭐 그런 것까지 다 그쵸. 잔고증명서 위조까지 예. 가담하고 그런 것을 보면 보통 관계는 아닌데 뭔가 나왔는데 일부러 특검이 흘리지 않는 흘리지 것일 않을 수도 수 있다.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정말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게 예. 뭔가 이상하거든요. 차라리 건진법사 같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전면 부인이다. 영장 청구한다. 이게 아니고
아무런 소리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예, 이게 흥미진진하면 안 되는데 매일같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뭔가 시리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넷플릭스. 저도 지금 하루라도 언론 예. 보도라던가 혹은 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어제 일하고 오늘 일이 너무 달라져서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열심히 없네요. 공부하면서 네네네. 이 시리즈가 굉장히 사이다처럼 결론을 냈으면 하는 네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류혁의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일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세상 모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 가려진 권력의 얼굴 침묵 대신 질문으로 세상을 비춰봐 진실을 향한 우리의 외침 멈추지 않아 빛으로 드러내 끝까지